문화라는 것,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라디오 금마문화살롱 최연란입니다. 익산이 지금 문화도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작년 2020년 12월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고 2021년 올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대체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게스트로 전승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행정실장이시며 익산문화도시 시민추진위원단이고 문화마을 29 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재미있는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드렸는데 선생님은 곱슬곱슬이라는 명칭으로 더 네네. 기억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앞서서 저를 소개해 주신 명칭 모두 다 저한테 되게 과분하고 또 감사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사회적 호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스스로 한번 호칭을 정하면 어떨까라는 욕심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곱슬곱슬이에요. 네. 근데 어렸을 적에 제 콤플렉스가 머리가 곱슬거리는 거였거든요. 멋있는데요. 그 많이 놀림받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오히려 그걸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게 제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쓰고 싶었어요. 아, 네. 지금은 별로 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옆에서 멋있어요. 봤는데 네. 좀 곱슬거리긴 하네요. 네.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면은 반드시 삶에서 뭔가 빛나는 때가 한 번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패널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가푼 선생님, 네, 나현정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소개와 인사 말씀. 반곱슬 한가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임새 담당 나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란 막연하게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문화도시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문화도시를 잘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이탈리아 로마, 그런 곳들이 이제 유명한 문화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역사라든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관광이나 그런 것들을 삼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문화지정법을 보시면은 그 문화의 도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문화예술, 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솔직히 너무 교과서적이죠. 네, 예. 그러네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들으니까 더 어려운 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7월달 그 문화도시 다같이 회의라고 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서로에게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다. 네, 시민들의 삶이 여유를 느껴서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삼는 도시다. 네. 도시만 걸어도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도시다라고 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중에서? 저는 정체성? 네. 정체성? 아, 정체성이요? 네. 저는 뭐 시민들의 삶이 여유로워야 네, 문화를 네, 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좀 와닿습니다. 저도 그걸로 그냥 컨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문화도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과연 뭘까? 어떤 도시가 돼야 될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나의 문화도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시민들한테, 우리들한테 네.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알기 쉽게 체감하기 쉬운 건 예산이죠. 네.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합쳐가지고 최대 200억까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많은 돈인가요? 네, 많은 돈입니다. 그래요? 돈이 크신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문화도시의 방향성을 좀 생활문화 쪽에다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건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조금 중심에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비 사업도 그렇지만 주민 주도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아마 이루어질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도시에 되면 선정이 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는 접근보다는 그냥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창조적인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저희가 그 횡단보도 사고 같은 거 막기 위해서 그 옐로 카펫인가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네네. 해결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꼭 지원을 통해서만 문화도시가. 네. 그럼 시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네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돈만 바라보지 말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네. 그게 지금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조만간 그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언제 그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일정을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은 9월 달 정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진행한 예비 사업에 대한 예. 그런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문책을 보고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진행이 되고 10월 정도에 실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보완 사항들을 거쳐서 이제 12월 정도에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 엄청 바쁘시겠어요. 요새 지금쯤. 진짜 야근을 네네.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요?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지난 12월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그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여기저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특징도 알고 싶어요. 네, 그 익산 지역은 사실 그 전라북도 어떤 문화의 네네.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도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은 문화의 범위를 정말 폭넓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좀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잖아요. 네, 문화 예술 네. 그렇게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문화와 예술은 같은 말이다처럼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네네. 문화 하면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예술적인 부분을 즐기는 소수자만이 이제 문화의 향유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문화는 그 말 자체로 좀 되게 포괄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 있지만 역사, 음식, 환경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예요. 근데 그 이번 지금 사업들은 정말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배려라든지 관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삶을 문화의 원천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익산시랑 바로 인접해 있는 완주군이 네네네. 작년인가요? 네네. 그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그렇죠. 걸 봤어요. 근데 네네. 거기는 공동체를 가지고 문화도시가 네네네. 된 것으로 제가 얼핏 봤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희 익산시는 또 익산시만의 좀 어떤 특별한 거를 가지고서 지금 문화도시에 도전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완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완주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네. 오래전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네, 네. 공동체 쪽이 발달이 뭐 돼 협동조합도 있었어요. 많이 맞습니다. 지원하고. 네. 예. 근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 문화에 네, 대한 네, 그런 네. 베이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역사 문화만 가지고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만- 유네스코 지정. 그렇죠. 네. 다만 근데 지금 그것들을 시민들의 삶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키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하고 지금의 의미를 찾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화 플러스 조금 시민이 그게 결합된 네, 형태로 네, 네, 네.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은 시민들, 지역민들의 네네. 삶이 문화가 되는 맞습니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면 될까요? 네,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문화를 우리 익산이 꿈꾸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럼요. 꼭 이뤄줘야죠.
자, 선생님은 또 문화마을 29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그 문화마을 29는 또 왜 거기에 29가 붙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그 익산시에 지금 읍면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건- 29개겠죠. 우와, 네. 맞습니다. 예, 컨닝했습니다. 네. 네, 그 문화마을 29라는 말에도 써 있는 것처럼 29개입니다. 사실은 몰랐어요. 네네네. 네. 이게 한 개의 읍하고요. 14개면 14개 동으로 아, 이루어졌습니다. 읍이 네. 하나예요? 네, 읍이 네.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익산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지역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백제로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익산의 중심지가 금마와 여산이었죠. 네. 네, 그렇기도 네. 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앙동 쪽 일대의 그 익산 시가지는 사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리시.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익산이 평야지대다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는데 이제 만경강, 금강 지역에는 네, 네. 그렇죠. 어촌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익산시라는 말로만 묶어내기엔 또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익산의 마을들은 특별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이 바로 이제 이 문화마을 29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하고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보통 중앙의 문화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네, 네. 중앙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은 마을들이 마을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험적 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그 지역의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붙어서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 그게 바로 문화마을 29 사업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은 문화마을 29? 아니요, 전 처음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나 보네요. 그 앞으로도 이런 그 문화마을 29 사업이 계속 네네. 지원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저 막연할 것 같긴 해. 왜 사람마다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긴 네네네네.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마을 있을 때 일단은 관광이고 거기에 네. 안에 관광이라는 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문화를 생각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쪽에서 지금 그 문화마을 29에서 추진하는 네네네. 것도 있을 거잖아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이 행복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부러워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럴까요? 뭘 네. 보고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행복한 모습이죠. 아까 내가 여유로워야 네. 아니, 문화도 사실 즐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축제 그러면은 일본의 마쓰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거는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즐기는 게 네, 아니고 내가 즐긴 축제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뭔가 근데 보여주기 위한 네, 것을 맞아요.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지? 그렇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즐거우고 네, 맞아요. 내가 문화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네, 시즌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익산시가 29개 읍면동에서 문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네요.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모임인 335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그것도 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네, 중요한 모임인가요? 진짜 역할입니다. 그 335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뭐 3명, 5명 정말 네. 작은 단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도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도시의 맹아들이거든요. 저희도 335 좀 잘 좀 그렇죠. 홍보 좀 해주시면. 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것도 335의 그렇죠. 일환이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얼핏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문화도시를 위해서 이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네. 사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부심. 네, 네. 자발적으로 가져도 자부심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35 문화마을 29가 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마을 29가 조금 어떤 마을이나 지역의 마을 단위의 문제들을 조금 고민한다면은 335는 익산시라는 전체를 조금 봐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익산시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라고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 공동체냐, 약간의 지역 공동체냐라는 느낌으로 조금
좀 구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요. 네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시민들 우리가 네네.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익산시는 법정 문화도시를 이렇게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도 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문화도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00억까지 예산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실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선정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시민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문화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하나하나 문화의 원천이고 그런 분들이 문화도시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화적인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민분들 스스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정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라는 게 결국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혼자 하면은 문화라고 하지 않죠. 네. 네. 덕질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335도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지만 문화라고 부르죠. 잠깐 히트에다 사라지면 그렇죠. 그렇지 않고. 네, 네. 결국 보면은 약간 유행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문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 문화도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왕 익산 씨가 그래도 도전을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 성공해야죠. 예비 문화도시로는 선정이 네네네.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예비 문화도시에서 그러면 이 정식 법정 문화도시로 되는 것도 경쟁률이 좀 어떻게 높은가요? 경쟁률이 높긴 합니다. 사실 높기는 그래요? 한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역적 안배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조금 먹고 들어가 있는 그렇죠. 실제로 네. 평가에도 네. 약간 약간 시보다 군단이라든지 그런 데가 조금 예. 더 가점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가점이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역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부분도 사실은 네, 네. 있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도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네. 잘 돼야죠. 꼭 돼야 될 예. 텐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사담을 얘기하면 네. 처음에 익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에 연초에 네. 공고가 떴었어요. 네, 네. 문화재단에서 익산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뭔가 이렇게 글을 써내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산의 문화도시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네. 했더니 그게 돼가지고 시내버스에 광고를 와. 몇 달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문화도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문화도시 그냥 문화활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대단하시네요. 문화활동은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거든요. 네. 혹시 뭐 상금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야. 익산시 신문에 나오고 광고만 했는데 저 네.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또 네, 참여. 그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큰일을 했구나.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좀 정립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200억 지원되면 어떻게 조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 저는 지금 제가 급하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네. 올 10월달에 지금 10곳 중에 5곳 내지 7곳이 선정이 된대요, 전국적으로. 네네. 그렇게 봤을 때 경쟁률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센 것 같아요. 네네. 고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고창이 따졌을 있을 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실은 제가 익산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치셔버렸어요. 네, 익산이 제가 됐으면 새치기를 좋겠습니다. 좀 또 해가지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요, 나 그거만 언급해도 생각했거든. 괜찮아요. 고창이 전라북도에서는 익산하고 같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고창은 사실 고창의 특징이 있고 익산의 특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익산이 돼야죠. 아니 뭐 둘 다 되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그거는 심할 것 모르죠. 같아요. 네. 되게 네. 근데 그럴 것 아까 같아요. 제가 지역 안배라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일 네. 수도 있는데 지역 안배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 고창하고 조금 라이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예, 또 오늘 라디오 출연하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또 예, 그 우리 익사는 335 모여서 이렇게 네. 자발적으로 문화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하고 이런 있다는 거를 조금 네네네. 네. 좋죠. 우리도 큰 일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네. 이따가 네. 끝나고 유튜브 링크 받아갔어요. 네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익산 문화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그렇다면 누구나가 시민이 동참할 것 같아요. 네, 머물고 싶은 도시 네. 그런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가 네. 되는 네. 게 네.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는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문화가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계층에 문화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방향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누리는데 지역의 세대차가 없어지고 다 함께 공감하고 거듭나기를 꼭 바라면서 익산의 문화가 꽃피고 빛나는 문화도시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라디오 근디 문화도시가 무엇이요? 무엇이요? 를 진행한 최연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잘 되는 거 맞죠? 네. 그럼요, 잘 예.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니요. 자료가 지금 이만큼이나 돼요. 덕분에 법정 문화도시. 좀 관심이 더 갖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